자,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1페이지 펴주세요. 네, 폈죠?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그 복소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큰 단어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인데요. 그 중에서 이 복소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고 간단하게 사칙연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수 체계가요. 바로 실수라는 개념이죠. 실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수.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 체계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자연수를 배우죠.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자연수를 배우게 되고 중학교 넘어오면서 이제 정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무리수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수 이런 수 체계들을 하나씩 배우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실수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실수 안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 체계 한 번 더 확장할 건데, 그게 바로 복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우리가 좀 도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 선생님이 방정식 하나 제시할 텐데요. 자, x-2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근은 뭔가요? 그렇죠. x는 2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방정식은요. 자연수 범위 안에서 근을 갖네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자연수상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을 만족할 만한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정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2x-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정수에 있어요, 없어요? 네, 정수 범위는 없죠. 실제로 이놈의 근은 x는 2분의 1이잖아요. 즉 유리수요. 그래서 정수보다 더 큰 수체계인 유리수가 또 필요하게 되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유리수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실제로 유리수는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분화시켜서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식으로 해서 매우 작은 숫자들도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놈의 유리수는 이제 순환하는 무한 소수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 소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값들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유리수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x제곱은 2라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유리수에서 이 근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리수상에서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유리수가 아닌 새로운 수체계인 무리수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돼요. 그쵸.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요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 실수는 결국은 수직선이랑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뭐 이런 내용도 배우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는데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즉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이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아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근에 대해서 우리나 아니면 수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수상에서는 항상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상에서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이 수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제곱하면 양수위가 되기 때문에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근 자체가 실수상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이 확장되는 것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정식의 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실수상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방정식의 구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만족하는 이 근 자체를 수학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냈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지었냐면 i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i요. 그래서 이 i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이미지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뜻이 뭐 상상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i를 따서 이제 i라고 쓰고 이거를 이제 허수 단위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i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 말은 x에다가 i를 집어넣은 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i를 집어넣었을 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매우 중요한 식을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요 이 i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제곱을 풀면 루트를 씌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i를요 루트에 마이너스 1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i라는 이 단위 자체는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방정식의 구조들,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근을 찾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수가 되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는 꼭 필요한 수가 바로 이 i라는 근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복소수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복소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실수 두 개를 갖고 와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이 모든 수를 갖다가 그 복소수라고 해요. 다시요. 그래서 복수수라는 건 실수 두 개를 갖고 와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 용어나 이제 정의 같은 것들은 꼭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복소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이라는 게 이제 바로 복소수예요. 복소수고 여기서 좀 더 세분해서 용어를 지정을 하면 여기 a 있죠, a 모양상으로는 i가 붙어 있지 않는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 b 있죠, 그러니까 i가 같이 있는 바로 이 부분 여기를 허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했을 때 수가로 좀 더 특징을 잡아냈을 때요. 이거를 분류해서 B가 0이 아닌 케이스,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I가 지워지지 않고 I가 살아있는 케이스를 말하는데 그래서 B가 0이 아닌 케이스를 바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허수라고 해요. 허수. 뭔가 허상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허수라고 하고 여기서 추가로요. 만약에 A가 0이 됐어요. 추가로 A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A가 0이니까
이렇게 바로 이 부분만 살아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a가 0이면 0이 날아가니까 바로 이 부분만 살아있는, 그래서 bi꼴,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는 복소수를 뭐라고 하냐면 순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허수 파트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네, 좀 용어들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자, 만약에 2 더하기 3i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실수 부분은 바로 어디냐면 2가 되겠고, 그쵸? 허수 부분은 i와 함께 있는 이 플러스 3이 허수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특별하게 이 복소수는 i가 살아있는 바로 복소수라서 이놈은 특별하게 허수죠, 허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5-2i를 봐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는 바로 뭐가 돼요? 실수 부분.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i가 붙어있지 않는 바로 5가 실수 부분이고, 그러면 허수 부분은 뭐가 될까요? 허수 부분. 그렇죠. 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 왜냐면 이거 식을 변형했을 때 5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5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가 허수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자, 또 예를 들어서 4i 이렇게 복수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수 부분은 얼마예요? 그렇죠. 없다가 아니고 여기 4i가 원래는 이 앞에 뭐가 있는 거냐면 0이 플러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0이 있었다는 소리죠. 원래는. 따라서 0이 바로 실수 부분이 되겠고 이 4는 허수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거는 이제 4i 실수 파트가 0인 바로 이 4i i 허수 파트만 살아있으니까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순허수라고 한다고 했죠. 순허수. 그래서 이게 바로 순허수예요. 자, 근데 또 7을 봅시다. 7. 그럼 이 7 같은 경우는 그 실수죠. 자연수기도 한데 이건 복소수가 돼야 안 돼요. 네, 이것도 복소수가 되죠. 복소수가. 왜냐면 이 7, i가 없다고 해서 복소수가 아닌가, 복소수가 아닌 게 아니고 이 7 같은 경우는 7 플러스 어떻게 해요? 네, 0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소수가 되고 특별하게 7은 실수 부분 7은 실수 부분 0은 허수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큰 수체계는 복소수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모든 숫자들은 결국은 다 복소수예요. 복소수. 그래서 실수를, 이렇게 이 실수잖아요. 이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복소수는 실수보다 더 큰 수체계가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들은 다 이제 복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요. 1번 같은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플러스 3i 복소수인데, 이 플러스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던 뭐 2 더하기 3은 5 했을 때, 이 플러스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서 5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 나오는 이 플러스는 뭐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 꼴을 말해요. 꼴. 그러니까는 2 플러스 3i라는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을 갖다가 복소수라고 하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2랑 3i를 못 더해요. 이거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 다 복소수로 하자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좀 더 볼 텐데, 이제 추가로 좀 개념들을 추가로 쭉쭉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번 주제는 그 복소수 상등이라는 주제인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복소수를 내가 하나를 a 플러스 bi로 두고, 또 하나를 c 플러스 di라고 둡시다. 당연히 a, b, c, d는 실수죠. 이렇게 이 두 복소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네, 좀 고민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건 말 그대로 모양이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A는 그러니까 실수 부분, 그러니까 i가 없는 쪽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i가 있는 쪽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꼭 똑같으면 되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어, 좀 이해가 되나요? 즉 이거 두 개가 똑같기 위해서는요. A랑 C랑 같고, 그러니까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B랑 D랑 똑같으면 되겠네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I가 없는 쪽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I가 있는 쪽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똑같다라고 두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BI랑 O 마이너스 2I랑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A, B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A는 바로 그냥 5가 되겠고, 자, 다시. A는 5가 되겠고,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B는 허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막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복수수가 같을 조건은 실수 파트는 실수 파트끼리, 허수 파트는 허수 파트끼리 같으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모양을 서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개념을 한번 더 제시를 해볼 텐데, 네, 어떤 이제 주제냐면, 켤레 복소수라는 복소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켤레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켤레는 그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막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 보면은 그 두 개 신발은 항상 이 두 개가 쌍으로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는 이 신발처럼 항상 같이 다닌다는 의미로 해서 켤레 복소수라는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2차 방식에서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요. 다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있었을 때 켤레 복소수라는 건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돼요. 복소수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었을 때 이게 바로 켤레 복소수라는 기호예요. 기호.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짝대기 두 개. 절대값을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그어서 절대값을 표시하듯이 켤레 복소수라는 건 복소수 위에다가 짝대기를 쭉 하나 그으면 되고 그럼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켤레 복소수는 실수 부분은 건드지 말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즉 실수 부분은 건들지 말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시 켈레복소스는 기호로 위에다가 선을 쭉 그어서 나타내고 켈레복소스를 해석하는 방법은 실수 부분을 그대로 허수 부분은 부호만 바꾼다.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자, 어렵지 않아요. 복소수 2 더하기 4i의 켈레복소수. 그럼 이건 뭐라는 뜻이에요? 네, 실수 부분은 냅두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다. 맞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i의 켤레 복소수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실수 부분은 놔두고 허수 부분만 부를 바꾼다. 맞나요? 자, 또. 자, 한 번 더 해보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6의 켤레 복소수예요. 자, 6도 분명히 복소수라고 했죠. 6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요? 그쵸. 이 6은 6 플러스 0i인데 결국은 허수 부분 0이잖아요. 그래서 허수 부분은 부호로 바꿔봤자 의미가 없고 실수 부분은 켤레를 붙여봤자 안 바뀌기 때문에 6의 켤레 복소수는 그냥 6이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5i의 켤레 복소수예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실수 부분은 0이니까 당연히 뭐 나타낼 게 없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5니까 켈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다. 5i가 되겠죠. 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제 복소수의 개념을 쭉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 복소수의 개념을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i라는 허수 단위를 알아야 됐었고, 이 i는 2차 방정식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으로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i를 대입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성립을 하고 i의 정의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 복소수는 실수 두 개를 갖고 와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지는 모든 수를 다 복수수라고 했고 따라서 실수도 이제는 복수수가 된다고 했죠. 특별하게 이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했고 i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허수라는 말도 했었어요. 이게 복소수였었고 이 복소수 어떤 두 복소수가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였고 그쵸? 마지막으로 배운 건 이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위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켤레 복소수라는 기호고 해석하는 건 실수 부분은 건들지 말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다 라는 내용이었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넘겨서요. 53페이지를 봅시다. 네, 복수수의 덧셈, 뺄셈이를 다룰 거고요. 자, 페이지로는 53페이지예요. 지금 이 부분들을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중학교 때 다뤘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와 대비시키면 정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1 더하기 3i 더하기 2 마이너스 3i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계산할 때 i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로 따지면 1 플러스 3a 더하기 2 마이너스 a랑 똑같다고요. 형태의 그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i를 하나의 문자로 해석해서 i가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즉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해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 방식처럼요. 이해되죠? 그러면 실수 부분만 1 더하기 2는 3이고 허수 부분 3i 더하기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2i가 되겠네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이해를 하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빼기예요. 5 더하기 4i 빼기 4 마이너스 3i인데 자 여러분 이것도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미리 전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분배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는 덧셈으로 바뀌었으니까 실수 파트끼리 계산하면 1이고 허수 파트끼리 계산하면은
7i가 되겠네요. 네, 괜찮죠? 이게 바로 이제 복소수의 덧셈 뺄셈의 다예요. 네, 막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4번에 1번이랑 2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네, 했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1번 2-5i 플러스 3i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자, 실수 부분은 2밖에 없네요. 그럼 계산할 건 2밖에 없으니까 2만 써주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i 플러스 3i니까 이거 두 개 계산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번에는 빼기예요. 자, 마이너스는 미리 한번 분배해 주는 게 좋으니까요. 이걸 계산하면요.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되겠죠. 네, 맞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6, 허수 부분 3i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2i가 되겠네요. 네, 괜찮죠?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유는 너무나 많이 계산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곱셈을 봅시다. 54페이지에 복소수의 곱셈이에요. 네, 복수수의 곱셈인데 이 복수수의 곱셈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항상 어떤 식들을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분배였잖아요. 그래서 이 곱셈도 마찬가지로 곱셈도 이제 분배를 해서 식을 전개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이것도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요. 네, 봐. 2 더하기 3i 곱하기 1 마이너스 i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곱하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중학교 때 문제로 따지면요. 2 더하기 3a 곱하기 1 마이너스 a를 푸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i를 문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다 어쩔 수 없이 무식하게 다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진행을 해주면 일단 얘부터 해봅시다. 그럼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i. 자, 다 분배했고 이번엔 얘를 분배해주면 3i 곱하기 1은 플러스 3i고 3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좀 특별하게 뭐 굳이 특별할 것도 없는데 하나의 특이점만 좀 생각해주면 i 제곱이 얼마라고 있어요? 그쵸? i가 도입하게 된 배경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으로서 도입이 되기 때문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이게 결국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계산하면 자, 실수 부분 5, 허수 부분 플러스 1, i가 되겠네요. 네,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i의 이제 거듭 제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바로 어떤 주제냐면 i의 순환성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순환이라는 것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사이클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i가 뭔가 순환하는 성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주제인데 i에 대한 특별한 성질인 만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한번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볼 텐데 여기에 i를 써주고
그 아래에는 마이너스 i를 써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를 이렇게 해서 부호를 반대로 일단 써줘요.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는 곱하기 2개 그러니까는 i 제곱 여기는 세제곱 얘는 4제곱 얘는 5제곱 그럼 다시 6제곱 7제곱 8 9 이렇게 해서 i의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거 뭔지 모르겠으면 한번 써볼게요. 자, 최초에 i가 있고,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는 거죠. i를 제곱을 하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를 한 번 더. i 세제곱하면 얼마요? 그쵸? 이 i 세제곱은 여기 i 제곱에 다시 i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i 4제곱. i 4제곱은 i 세제곱에 다시 한번 i를 곱하는 거니까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i에 다시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의 i 제곱이 되겠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은 1이 되겠죠. 즉 여기 1 이렇게 그럼 4제곱이 1이 등장했으니까 그럼 i 다섯 제곱은 다시 i 4제곱에 i를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i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또 마찬가지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다시 6제곱은 6이 되고 7제곱은 2게 되고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돈다는 게 그 i의 순환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일단 알아두면 괜찮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다가 i 아래다가는 마이너스 i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를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얘거든요. 얘 여기. 그러니까는 i를 4번 곱하면 1이 든다는 성질. 요 성질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곱했더니 2를 만들어낸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반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주면요. 자,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하면 1이고 그 다음 다시 또 i를 곱하면 i, 그 다음에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게 몇 칸을 텀을 두고 반복이 되나요? 그렇죠. 네 칸이죠. 네 칸. 네 칸.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도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네 칸을 기준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좀 특별한 성질들이 좀 보이죠.